87년 삼성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전쟁도 차세대 스마트폰 회의도 아닙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급히 미국 LA로 향한 이유. 그것은 바로 단 한 명의 남자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이 MLS 중계권을 쥐고 손흥민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 하자 삼성의 수장이 직접 백지 수표를 들고 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오타니도 메시도 받지 못한 이 파격적인 제안에 미국 실리콘밸리는 지금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세계 최고의 기업가를 이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그 역대급 만남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애플의 손흥민 마케팅이었습니다. 2026년 MLS를 독점 중계하는 애플 TV가 손흥민 선수의 MVP급 활약을 전 세계에 송출하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자 위기감을 느낀 삼성이 전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준비한 카드는 단순히 거액의 모델료가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다. 그는 삼성의 영혼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를 모셔라.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국가대표 기업과 국가대표 선수가 미국 본토에서 거대 IT 공룡 애플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선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베테랑 기자들은 삼성의 이재용이 직접 움직였다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존심의 전쟁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은 손흥민에게 백지 수표를 제시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MLS 무대에서 압도적인 실력은 물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품격 있는 리더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분석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애플은 기술을 팔지만 손흥민은 신뢰를 팝니다. 삼성이 손흥민이라는 아이콘을 확보하는 순간 미국 시장 내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는 기술을 넘어 인간적인 존경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1조 원을 써도 아깝지 않은 가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론 머스크와 팀 쿡을 긴장시켰습니다. 지네딘 지단은 과거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주변의 가치를 10배로 높여주는 마법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법을 삼성의 갤럭시와 로봇 기술에 입히고 싶어하는 열망이 마침내 백지수표라는 전례 없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손흥민 선수의 만남은 LA의 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기류를 잊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이 회장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지금 삼성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환한 미소와 함께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힘이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는 마침내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위대한 동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자긍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용기를 타고 날아온 한국 최고의 기업인과 미국 대륙을 정복한 축구 영웅의 만남. 이것이야말로 2026년 미국 축구사가 기록할 가장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삼성의 백지 수표와 손흥민의 선택. 이것은 단순히 기업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실력으로 증명했고 침묵으로 정복했으며 품격으로 세상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은퇴하러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대함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증명하러 왔습니다. 미국 대륙을 뒤흔든 그 전율은 마침내 우리가 가진 자긍심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149년 미국 축구 역사는 이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궤적 아래 그리고 삼성이라는 위대한 파트너와 함께 새롭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플을 경악시키고 일론 머스크를 긴장시킨 남자 손흥민. 그리고 그를 위해 백지 수표를 던진 삼성. 이들의 위대한 동맹은 이제 단순한 광고를 넘어 전 세계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오늘의 전율이 뜨거운 자부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캡틴 손흥민과 한국 기업의 위대한 행보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팀은 어디일까요? 레알 마드리드? 뉴욕 양키스? 아닙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리포트는 전 세계 스포츠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49년 야구의 자존심 메이저리그가 단 한 팀도 순위에 올리지 못하고 전멸하는 동안 영국의 한 축구 클럽이 NBA와 NFL의 거물들을 제치고 세계 12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은 바로 손흥민의 전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성적은 리그 14위로 곤두박질치고 팬들은 유령구장에서 야유를 퍼붓고 있지만 구단의 금고만큼은 역대급으로 쌓여가고 있는 기이한 상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10년간 토트넘의 영혼을 갈아넣은 손흥민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압도적 실체와 손흥민 한 명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턱 밑까지 쫓아간 토트넘의 소름 돋는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숫자로 증명된 전 세계 돈의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들이 한 시즌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무려 6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82억 원입니다. 10년 연속 전 세계 가치 1위.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급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라던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구단 수익성 순위 20위권 내의 야구팀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야구가 긴 경기 시간과 정적인 플레이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동안 NFL과 NBA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아이콘들을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으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릴 때 야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토트넘 호스퍼의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영업이익은 1억 8,400만 달러, 약 2,680억 원입니다. 전 세계 축구 클럽 중 토트넘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한 곳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맨체스터 시티도 수익성 면에서는 토트넘 아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토트넘이 세계 1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손흥민이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토트넘으로 연결하는 황금 다리였습니다. 경기 성적은 14위로 추락해도 손흥민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그가 있는 동안 체결된 수조 원대 규모의 스폰서십 계약들은 지금 토트넘의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명백히 토트넘 수뇌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존재가 경기 승패보다 구단의 재무제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웅을 대우하는 대신 그의 가치를 철저히 상업적으로만 이용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금 토트넘의 티켓이 일반 판매로 풀리고 관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그들이 그동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얼마나 무임승차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기괴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구단에 2,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안겨주고 전 세계 수익 12위로 만들어준 영웅의 개인정보가 고국에서는 단돈 1,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구단주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을 이용해 번 돈으로 새로운 스타디움을 짓고 수익 사업에 열을 올렸지만 손흥민이 떠날 때 그가 보여준 예우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브스의 이번 발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맨유를 위협하던 수익성 2위의 자리를 곧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이 합류한 미국 LAFC는 벌써부터 현대차와 대한항공 같은 메가 스폰서들을 불러들이며 포브스 다음 순위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륙은 지금 손흥민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등장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점령한 1위 자리를 향해 손흥민과 메시의 축구가 야구의 빈자리를 채우며 무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브스가 발표한 순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팀 중 12위. 레알 마드리드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팀으로 성장한 토트넘.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10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뛰며 팀의 가치를 끌어올린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성적을 잃었지만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어준 주인공을 잃은 대가는 조만간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1,000원에 팔리던 비극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조 단위의 자본이 움직이는 미국 스포츠 시장의 핵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덕분에 세계 수익 12위에 오른 토트넘의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만 쫓던 토트넘 수뇌부의 선택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미국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터가 걸려있던 자리, 스테픈 커리의 영상이 나오던 전광판. 그 가장 비싼 자리를 점령한 것은 NBA 스타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케팅 분석 업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두고 설명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불모지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 리그인 NBA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된 광고만 무려 30여 개.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패션, 식품, 항공, 그리고 테크놀로지까지. 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그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기업들은 1초에 수억 원이 오가는 마케팅 전쟁터에서 오직 이 한 남자에게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번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30개의 광고 계약서 뒤에 숨겨진 미국 현지가 경악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위력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아침 7시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직장인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삼성 갤럭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뜹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으며 주스를 마십니다. 그 병에도 손흥민이 웃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옷장을 엽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투미티 UMI 가방을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펩시 광고판 속 손흥민이 그를 반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역의 파괴입니다. 과거 스포츠 스타의 광고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혹은 에너지 드링크 정도였죠. 운동선수는 땀을 흘릴 때 가장 멋지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는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런던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가에서 고독한 눈빛으로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세웁니다. 혹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화보에서 조각 같은 복근을 드러내며 섹시 심볼로서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패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남성 모델은 서구권에서 공부 잘하는 너드 혹은 무술가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강력하면서도 우아하고 섹시하면서도 소년 같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앰버서더라는 자귀를 수여하는 건 그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격을 대변하는 얼굴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그의 이미지를 삽니다. 30개의 브랜드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가진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월드클래스라는 압도적인 실력이 자신들의 제품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이식 수술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NBA 스타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립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이들의 인스타 게시물 하나 가치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들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특정 글로벌 캠페인에서 손흥민의 도달률과 실질적 구매 전환율이 NBA 탑티어 스타들을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마케팅 전문가 앨런 아담스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4대 스포츠 미식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손흥민인가? 르브론에게는 안티엔티가 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나 거친 행동은 호불호를 만든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안티가 없다. 그는 무결점의 아이콘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실제로 손흥민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모델로 발탁된 직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제품이 완판되는 현상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일명 손흥민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개의 광고가 그의 축구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광고를 많이 찍는 선수는 돈독이 올랐다. 훈련할 시간에 화보나 찍는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베컴도 피할 수 없었던 비난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소니가 또 광고를 찍었어. 제발 더 찍어줘. 그가 우리 팀에 남을 수 있게 주급을 더 챙겨주란 말이야.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 쉬는 날 광고를 100개를 찍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NBA 스타들도 가지지 못한 손흥민만의 독보적인 위상, 절대적 지지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인성으로 방어하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앞에서 미국 현지의 마케팅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언제 쉬는 걸까요? 시즌 중에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비시즌에는 국가대표 소집으로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그 틈을 쪼개 30개의 광고를 촬영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광고판 뒤에 숨겨진 인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촬영 감독은 자신의 SNS에 이런 일화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와 스포츠 영웅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각했고 까다로웠으며 빨리 끝내라며 시계를 보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날은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NG가 나면 스태프 탓을 하는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라며 먼저 뛰어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50명의 스태프 전원이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조명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국식으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앞다투어 그와 재계약을 하려는 진짜 이유. 단순히 그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존중의 품격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광고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간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는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개의 광고는 그 고결한 태도에 세상이 보내는 찬사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축구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광고가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의 얼굴이 걸려있는 시대 말입니다. 손흥민이 광고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아시아 소년도 노력과 인성만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증명.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오직 실력과 미소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희망. 미국 현지가 경악한 것은 그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이 한국인 선수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손흥민의 광고를 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광고는 3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영웅의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을 걷다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마주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역사가 쓰이고 있는 현장입니다.